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명절이 끝이 났네요.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벌써 올해가 결혼 9년 차였기 때문에 명절을 시댁에서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것쯤은 너무나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이남 3녀 중에서 차남인 우리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고 있는 아주버님을 대신해서 이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팔자에도 없는 맏며느리 노릇을 덩달아 하며 시집을 오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사이 한 번도 힘들다고 토를 달거나 남편한테 쓴소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면 혼자 사는 불쌍한 아주버님을 매번 명절마다 북적대는 가족들 틈에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시어머니가 하도 큰아드니 걱정만 늘어져라 하셨는지라 제가 거기에 감히 내 남편이 더 불쌍하지 않냐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참고 남편도 참고 살다 보니 시부모님도 우리 남편을 맏아들로 거의 바꿔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제가 9년째 이 집안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게 되었네요. 제가 맏며느리로 군림을 하고 있는 저희 시댁은 지방에서도 정말 총구석에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밭일을 하면서 시장에 내다 팔던 돈으로 자식들을 건설시켰다고 하시고, 시아버지는 젊은 적부터 무능함의 극치였다고 해요. 그 소리를 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 입으로 직접 전해 들었고요. 하도 시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못하니 시어머니가 자식들 공부를 악바리처럼 시켜가며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제 남편을 빼놓곤 아무도 제대로 머리를 쓰거나 굴려볼 생각을 하지 못했고, 결국 대학이며 멀쩡한 직장에 취직을 한 건 제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서울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 아주버님이나 새 시누이들은 지 오빠 콩고물을 얻어먹겠다고 서울로 따라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 운이 잘 풀린 건지 아주버님은 장사를 시작하셨다가 나름 중박을 치시고는 현재 자기 집도 사고 차도 산 채로 혼자서 살고 계시고, 시누이들은 둘은 시집가고 하나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집안에서는 누구 하나 정말 잘났다고 할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저희 부부의 등골만 빼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 남편은 잘 살고 있음에도 자기 집안일에 관심 자체가 없어서 장남이기를 포기한 아주버님을 대신해서 매번 제삿날에 음식 준비하라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두둑이 보내왔고요. 또 가장 먼저 명절에 시댁에 가서는 여기저기 찾아오는 친인척 애들 세뱃돈도 책임지고 주고, 장남 노릇 한다면서 시부모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돈이 있으면 매번 재빨리 보내드리곤 하면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엄청 지고 살았습니다. 무뚝뚝한 편인 남편은 이런 걸 저한테 시시콜콜 말하면서 허락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모른 척 제게 비밀로 하고는 자기 혼자 돈을 보내드리곤 했죠. 엄연히 남편이 벌어오던 돈이긴 했으나 저희가 부부이고 우리가 함께 일고 나갈 가정이 있는데 자기 혼자 지 실행을 챙기느라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이 참 야속하고 밉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꼴 보기가 너무 싫어서 급기야 30 중반에 재취업을 했어요. 제 돈 벌어서 저도 제 친정을 잘 챙겨줄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퍼주듯이 하고 살다 보니 당연스레 우리 남편이나 저한테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더욱 우습게 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생전 도움 한번 주시질 않고 혼자 독고다이로 사나 싶더니만 자기 가게에 인테리어 하나 바꾸고 싶다면서 글쎄 저희 남편한테 돈 300만 원을 빌려 썼더라고요.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남편은 그걸 등신처럼 그냥 퍼다 줬다가 7년이 지난 여태까지 돈을 도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 형인데 돈 달란 말을 어떻게 하냐면서 아주버님 앞에서는 그 돈에 대한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의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첫째 시누이는 그나마 남편을 잘 만난 건지 결혼하고 나서는 시집갈 소식이 뜸한 편이었는데요. 둘째랑 셋째 시누이들은 정말 제 남편 없으면 숨도 못 쉬는 머저리들이었어요. 둘째 시누이는 자기 결혼할 때 결혼자금은 대달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도 시댁에 꿀리고 싶지 않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죠. 왜 지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 남편한테 부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또 그걸 좋다면서 허락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우이가 결혼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언니,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나 오빠 아니었으면 이 식장 예약도 못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알았죠. 내 남편이 지 동생 식장까지 직접 예약을 해줬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로도 저 아플 때나 바쁠 때에 상관없이 애를 낳고서는 자기 부부 데이트를 간다면서 상의도 없이 지혜를 저녁에 맡겨놓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 찾아가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에서 때마다 김장을 보내주는데 그거 한번 맛보고 나서는 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를 한다면서 철마다 집에 찾아와서는 우리 엄마 김치를 탐냈어요. 한 박스만 담아달라면서 지네 집에서 락앤란통을 가져와 구걸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염치 없게도 잘 보이곤 했습니다. 기분 나쁜 척을 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많이 지어 보여도 시누이는 절대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저한테 달라는 건 다 부탁했어요.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해준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영리한 애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막내 시누이까지 있었죠. 여전히 30을 넘고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막내 시누이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내 남편한테 자기 자취방 월세에 학원비까지 보내달라는 소리를 잘도 했고요. 급기야 그렇게 돈을 빌려대고서도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도 내 남편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가 막내 여동생이라면서 잔뜩 애교를 부리며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그걸 어쩔 수 없다며 돈을 줬어요. 이쯤 되면 내 남편 연봉이 거의 1억은 훌쩍 넘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은 연봉이 1억이 훌쩍 넘는 고연봉 직군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실제로 많기도 많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서는 형제 하나한테 다다닥 달라붙어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내 남편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시댁 식구들이랑은 안 엮이고 살고 싶은데 잘난 남편을 둬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싶더군요. 정말 저도 이런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옆에서 사는 게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가장 속이 터질 것 같고 또 가장 속이 뒤집힐 것 같았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또 미안하단 염치 있는 모습도 한 번을 보이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맏며느리 노릇도 하고 있었으니 열불이 날 수밖에요. 그러다가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암수술을 받으시고서 2년 가까이를 요양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상태가 완전히 잘 호전된 것이 아니어서 그 2년 동안 수발을 받아야만 사실 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수발을 다름 아닌 제가 했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아버지 암수발을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저도 얼떨결에 덩달아 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과 가장 가까웠었는데 처음엔 그걸 이유로 들먹이면서 시아버지 병수발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그만두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끝까지 간병인을 고용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럴 돈이 없다면서 제가 직접 시아버지를 간병하길 원했었어요. 지 동생들이나 형한테는 돈을 잘도 퍼주고 살던 인간이 마누라가 고생할 것 같아서 간병인 좀 쓰겠다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속으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는데 그냥 일단은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선 네가 내일 좀 다녀와라. 네가 내일 밥은 어떻게 먹는지 좀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보면 가족들은 아무도 시아버지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정말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 외롭게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차츰 병간호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가 있고 당시 직장을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이러다 내 새끼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남편의 말대로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간병과 육아만 병행하며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지 아버지 수발을 돕겠다고 하기는커녕 자기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병원 일에만 신경을 쓰라며
저를 사지로 몰아냈고요. 그런데도 저는 등신처럼 그걸 알겠다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우리 부부한테 아버님 수발을 기대는 것일 거라는 체념을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정신승리를 하면서 그 힘들던 시기를 버텼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는 남은 가족들도 제 눈치가 보이는 건지 더 이상 저희 부부를 예전처럼 찾지 않았죠. 돈 빌려달란 연락도 뜸해졌고 시어머니는 명절에 시댁이 내려가게 되면 예전보다 덜 저를 부려먹겠다는 듯 잔소리를 덜 하셨어요. 막내 시누이도 시어머니한테서 잔소리를 들은 건지 더 이상 지 학원비까지 내달란 소리를 염치 없게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겨우 있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번 추석 전에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일주일이나 먼저 시댁에 내려와 주면 안 되겠냐며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먼저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애 학교 일정도 있어서 제가 함부로 연휴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며 말이죠. 처음에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셨는데 아니 글쎄 다음날 저희 집에 있는 서울로 직접 올라오실지 뭐예요. 바로 전날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서울에서 지내다가 시골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내려가고 싶다며 말씀을 하니까 저도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는 그 일주일가량의 추석 전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상당하고요. 글쎄 집에 있는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가 둘째 날 아침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방암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어머님이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그 심정을 알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말을 저한테 거듭 강조를 하더니만 지금 당장 수술을 받고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간병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식을 5이나 두신 분이 저한테 말이죠. 갑자기 불현듯 몇 년 전에 2년간 혼자서 외롭고 처절하게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순간 화가 나려 하더라고요. 화나는 건 둘째치고 이번만큼은 또다시 혼자 고생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생각을 고쳐먹으려고도 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죠? 아가씨랑 아주버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첫째 시누이는 알고 있고 서울에 와서 암검사를 받을 때에도 첫째 시누이가 동행을 했으며 첫째 시누이 집에서 하루를 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간병을 하는 것까진 첫째 시누이한테 부탁을 하기 싫다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 걱정을 하다가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 게 뻔하니 간병을 시킬 수 없다면서 말이죠. 참나.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자식들이 힘들고 고생할 건 걱정이 되면서 며느리가 힘들고 고생할 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게 뭐냔 말입니다. 순간 저도 욱해서 그럼 저는요? 저도 고생하고 힘든데요, 어머님. 저 시아버지 때도 저 혼자 2년간 수발한 거 잊으셨어요? 저 혼자 힘들게 했던 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며느리니까 그건 해야 했지. 네 남편이 가장 돈도 잘 벌고 네가 맏며느리니까 네가 했어야 할 일이고. 라고 말이죠. 이 말을 아주 뻔뻔하게 하고는 제 시선을 자연스레 피하시는데 본인도 그리 떳떳하지 못한 걸 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뻔뻔하게 자기 유방암 수술에 입원 후까지 옆에서 간병을 해달라 부탁하는 꼴이 우스웠죠. 하지만 더 큰 분노는 그 후에 찾아왔어요. 남편에게 어머님의 유방암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해야지. 우리 중에 누가 해 그걸.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도 좀 잔인했다 싶었는지.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집에서 쉬는데 당신이 제격이라는 거지. 라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 거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저도 아이가 있고 제 부모님도 요즘 나이가 드셨다고 크고 작은 병치레를 자주 하셨던 바람에 제 정신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를 꼭 챙겨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제 몸 아파 낳은 제 자식이나 제 부모님은 챙길 것이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말을 실토하듯이 뱉어내시고는 병간호를 당연스레 맡아달라고 하시니 미칠 노릇이었죠. 게다가 저랑 같이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첫째 시누이도 이미 어머님의 병을 알고 있다는데 어째 한번 이런 부탁을 할 때 먼저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양해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건 둘째치고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시댁 식구란 생각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러다가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있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제가 딱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게 생겼더라고요. 시아버지의 2년 암수발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집에서 며칠 더 묵으면서 자기 수술 날짜가 다 와가는데 빨리 결정을 하라고 보채는 것도 모자라 안부 연락조차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던 큰 아주버님에 이어서 둘째 시누이 그리고 막내 시누이까지 다 같이 작정을 한 듯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미리 밑작업을 하던 인사를 건네는데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집안 식구들이 나를 쏙 빼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며 또다시 며느리한테 부모 병수발을 들게 하자고 작전을 짰다는 것이 한눈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랑 같이 주부로 시간 널널하게 일하고 있는 큰 시누이 그리고 취업 준비한다고 명백히 백수로 살고 있던 막내 시누이는 나를 잡아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집을 찾았어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고서 시댁으로 내려가기 전날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 얼굴 한 번을 보겠다면서 감히 제 집안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더라고요. 지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글쎄 시누이 둘이서 번갈아 가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는 게 너무 바쁜데 언니는 우리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언니가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맞지. 언니가 안 하면 우리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설마 간병인이 언니보다 우리 엄마를 잘 돌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언니가 우리 아빠 병수발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우리 엄마 병수발은 그때 경험이 있으니 완전 껌일 거 아니야. 그리고 언니는 우리 집 맏며느리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노인의 병간호를 하는데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이전에 병간호를 한번 해봤다고 해서 껌일 건 또 뭐냐고요. 병수발이라는 건 매 순간 힘들고 괴로운 거고 그 상대가 내 부모여도 죽겠는데 내 부모도 아닌 시부모이면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겠냐고요. 누가 나한테 병간호를 했다면서 간병인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노동값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시누이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마치 회유하려고 하는 듯 보이니 저도 도대체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어요. 제 뒤에서 남편은 자기 여동생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아무 말이 없더니만 처음 꺼낸다는 말이 우리 엄마 많이 아프겠다 였고요. 제가 정말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면서 거절하고 상황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그 와중에 지 엄마 아픈 걱정만 하고 있는 걸 보니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첫째 시누이한테 쏘아댔어요. 염치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와서 이런 부탁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내가 아는 그 무식한 시댁이 맞긴 맞네. 지 아버지로도 모자라 이젠 하다하다 지들 엄마까지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걸 좀 보소. 내가 2년간 니들 아버지 병수발 드는 동안 니들이 나한테 힘내라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준 적 있니? 아니면 수고하라고 용돈을 쥐어준 적이 있니? 어디서 그지같이 사는 것들이 오빠 하나 잘 만나서는 평생을 핏바람 먹고 살려 하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지들 부모 마지막 가는 길에 날 끌어들이려 하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제 남편한테서 가장 돈을 적게 받고 살았던 첫째 시누이는 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오빠 등골 언제 빼먹었다고. 다들 바쁘니까 기껏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흥분을 하고 막내 시누이는 무식하다고? 우리가 무식하다고요? 라면서 지를 비하하는 것에만 마구 열을 올렸어요. 원래 무식한 놈들이 흥분하면 더 꼴 같잖아요.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게 돈은 잘도 빌려가 쓰더니만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은 상해가지고는 흥분을 한 것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흥분한 시누이들은 본체만치 하면서
저는 계속 할 말을 했습니다. 남은 제 남편한테요. 야, 너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마누라가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네 아빠 병수발을 2년 들었으면 이젠 감히 내 앞에서 병수발 들란 말을 꺼내지도 못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네가 사람 새끼냐고. 니들 부모 수발은 자식놈들이 들 생각을 해야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이 집 구석에 시집은 죄밖에 없는 나한테 부탁하냐고. 정신머리가 하나같이 썩어빠진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며느리라서 니네 엄마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그럼 나 이 집 구석 며느리 더는 안 해. 진짜 역겹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해주기도 싫다면서 남편을 보고 당장 이혼해 이 새끼야. 라며 결혼 후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별별 욕을 다 꺼냈어요. 더 이상은 너 같은 남자랑 그리고 이 집 구석과 엮이기도 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 부모 얼굴 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 새끼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인사도 못한 채 집을 나왔어요. 친정 가서 명절 보낼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추석 제사를 치르든 말든 알아서 하라면서 말이죠. 그 길로 저는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친정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에 가지 말라고 홍군형을 내고 붙잡으려 하는 걸 제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면서 집을 찾았어요. 추석 연휴 전날에 구청에서 떼간 이혼 서류를 들고서 말이죠. 추석을 일찍 보내고서 바로 집에 들어와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추석 전 시댁을 내려가기 전에도 저를 데리러 왔다며 친정에 왔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맞고 도망쳤거든요. 그 길로 혼자 애 데리고 명절 보내러 시댁 가서는 내내 저한테 화가 풀렸는지 연락을 했고요. 다만 이혼하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회유하려는 듯한 문자를 보내온 걸 보고서는 저도 살짝씩 들던 불안하던 마음이 싹 해소가 되었어요. 이 새끼랑은 진짜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서 시댁과도 더 이상 안 보고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든 것이었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 싹 데리고 와서는 집에 들어갔어요. 친정 식구와 사촌 남동생까지 나서서는 저희 집에 들어와 제 물건들을 싹 빼는 걸 도왔고, 저는 저대로 얘 앞에서 어떻게든 심한 소리를 안 하겠다며 남편을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놓으니 남편도 처음엔 사인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저희 가족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서 방 안까지 쳐들어와 사인하라고 하니 남편은 벌벌 기면서 그걸 또 시킨다고 사인을 하대요. 전 조금이라도 망설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와, 이 새끼한테는 내가 그냥 지 부모를 위한 간병인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이혼에 망설임이 없었고요. 연휴 끝나자마자 관할법원에 가서 이 서류는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 수술 날짜가 추석 끝나고 바로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고 우리 시댁 어쩌면 좋아요? 간병인으로 부려먹으려 한 며느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지들끼리 또 내 남편을 부려먹거나 어떻게든 돈 한 푼 안 쓰려고 발악을 하겠죠. 지들 남매끼리의 처절한 싸움과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이만 퇴장을 합니다. 진짜 더럽고 역겨워서 이 집구석이랑은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